안녕하세요 여러분, 월요일 아침입니다. 원래 이 추리닝은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에서 입죠. 근데 어제 안 입었는데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네요. 그래서 다시 입었습니다. 오늘 방송 이번 총선이 끝났죠. 여러분들 투표 많이 하셨죠. 결과가 어떻든 간에 결국은 일당이 거대 여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거대 여당에게 우리 증시 투자자로서 경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제 활동 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세 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 싶어서 이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주변에 그 민주당 정치인이나 아니면 이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 관련자들이 계실 겁니다. 방송 보시고 이 세 가지만은 꼭 올해 추진을 해달라 부탁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세 가지 중 첫 번째입니다. 최근 추가 경정 예산, 홍남기 기재부 장관 열심히 노력하시는데요. 안타까워서 첫 번째 정책, 민주당 집권 여당이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균형 재정에 신경 쓰기보다 확대 재정으로 경기 회복을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소비가 위축이 됐죠. 아니, 위축이 아니라 소비가 거의 어마어마하게 줄었습니다. 왜 소비자들은 소비를 줄이게 될까요? 물론 일자리도 사라졌고 소득이 줄었으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미래가 걱정되면 일단 소비를 줄이고 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축을 늘리죠. 이럴 때 정부가 나서야 하는 게 케인즈가 이야기했죠. 거의 100년 전에 이야기한 유효 수요, 즉 유효 수요를 만들어 경제 활동을 일단 정상으로 돌리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최근 홍남기 장관 안타깝습니다. 추경 예산을 하면서 균형 재정, 국가의 부채를 늘리면 안 된다. 무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4월 1일 뉴스를 보면은요. 매일경제 뉴스인데요. 확대 재정을 통해서 경제활동, 경제성장을 위해 노력하라 그랬더니 SOC 국방 예산을 줄여 7조 원을 충당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윗돌 빼서 밑에 돌 넣는 그런 정책이죠. 그렇다면 이게 경제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경제 활성화는 하고 있는 일 플러스 정부의 세출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벌여야 경제 성장이 플러스가 되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공무원 인건비 7천억, 6,952억을 깎아서 재정집행에 충당하기 때문이다. 이거 말 되는 얘기입니까? 공무원은 이슬만 먹고 사는 사람들인가요? 홍 장관님, 공무원을 포함해 전 국민의 소비 확대가 필요한 시점에 공무원이 소비할 돈을 뺏어서 지원을 한다? 참, 이거 누구 생각입니까? 공무원 돈 뺏지 마시고 공무원을 포함한 전 국민이 소비 확대할 수 있는 재정정책, 확대 재정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경제 규모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GDP 순위 10위권이죠. 수출과 수입, 이 무역만 따져도 글로벌 탑 10에 들어가는 이런 대한민국에서 최근에 재정정책을 펼치는데 얼마나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가운데 한국은 2019년 GDP 기준 3%를 투자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10%, 독일의 18.9까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타일랜드 13%, 말레이시아 17.9%, 이 정도도 아니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다른 곳에 지출할 돈을 뺏어 와서 재정 지출에 하면 안 된다. 제발 이런 때는 일단 돈을 늘려서 경제 확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다. 제발 확대 재정 편성을 해라.
만약에 홍남기 장관이 안 한다면 민주당이 나서야 됩니다. 지금은 비상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비상 상황에서 균형재정보다 공격적 확대 재정이 필요한 이유는 돈을 수평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부 재정으로 플러스해서 소득을 보전하고 소비를 확대하고 일단 이렇게 경제를 살린 상황에서 부작용을 고민해야 되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조차도 전 국민 전체에게 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분 남의 돈 뺏어가지고 재정정책 한다고 했던 것을 넘어서 70% 소득 하위 70%만 재난지원금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공무원 월급에서 빼고 SOC 국방비 빼고 그 돈 빼서 다른 데 지원해봤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밖에 되지 않아요. 아랫돌 빼서 윗돌을 개는 것은 재정지원이 아니라 절약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지금 일단 부작용을 걱정하기 전에 살리고 봐야죠.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데 약을 바르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거 부작용이 있어. 이거 건강이 안 좋아. 이런 말 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은 홍남기 장관의 저런 말도 안 되는 비상 상황에서 해서는 안 되는 정책을 돌려서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도 하시고 그래야 긴급하게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언제 70% 계산해가지고 그거 동사무소 직원들 힘들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일단 전 국민에 지급하고 만약에 부자들 소득이 높은 분들에게도 지원되는 게 아깝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일단 다 지급하되 원하시는 사람들에게는 재난지원금을 기부, 반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부를 받지 않고 반납하게 된다는 그 금액은 해당 금액만큼은 소득공제를 통해서 부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좀 이점을 줘서 기꺼이 정부 정책에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증시 투자자라면 이 제도 반드시 없애야 될 겁니다. 대주주 요건입니다. 올해 연말 기준이죠. 2020년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이 3억이 됩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10억인데요. 올해 연말 내년 기준은 3억 원이 됩니다. 이 3억 원, 사실 3억 원이 부동산 투자를 한다. 어디 살 아파트도 없죠. 이 정도 돈으로 대주주 요건을 강화해서 해당 금액에 대해서 양도세를 매기니 어떻게 됩니까? 증시 상승에 걸림돌이 됩니다. 최근에 2대12 기사 제대로 분석했더라고요. 이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지 않으면 주식 투자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3억을 확대하든 지분율, 대주주 지분율 5% 요건으로 가든 이 제도는 무조건 수정이 필요하다. 왜? 서울경제신문에서 4월 1일 분석한 기사를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종부세조차도 인별로 매기는데 이 주식 투자자 3억 대주주 요건은 가족 투자 금액을 합산합니다. 한마디로 아버지의 돈과 내 돈, 아내의 돈과 남편의 돈 투자한 금액이 다 합해서 3억 원이 된다. 그러면 양도세 내라. 이 얘기는 뭡니까? 연말에 매도를 하게 되죠. 연말을 매도하게 되면 기관은 항상 연말만 되면 싸게 매입하고 팔았던 주식을 연초에 다시 살려고 하니까 한마디로 개인 투자자만 손해를 보는 이 규제. 증시 안정에도 도움이 안 되고 투자자에게는 더욱더 도움이 안 되는 이 제도 반드시 올해 안에 개선해서 증시 상승의 발목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정부의 최고의 정책 중에 하나는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책이죠. 부동산 투기를 막는 정책에 다 올인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정책, 부동산 투기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굳이 부동산에 돈을 대지 않더라도 괜찮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처가 있으면 되죠.
즉 최고의 부동산 대책은 수익성이 좋은 투자처를 만들어주는 것인데 부동산 투자와 반대편에 있는 대응할 수 있는 투자처는 증시죠. 주식 투자. 그런데 주식 투자자 3억 원 대주주 요건 가지고 증시를 올리기 위한다. 말도 안 되죠. 제발 이제 180석 이상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어느 당이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반대한다고 해도 통과할 수 있으니 이런 정책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길,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삼성전자의 기업 분할을 유도하는 정책을 시도하자. 예. 대한민국은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사회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삼성전자를 강제로 4개 사업부를 분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합의를 통해서 인센티브 제공 등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삼성전자 기업 분할을 유도하는 게 좋은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데 삼성전자의 기업 분할이 상당히 좋은 정책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먼저 삼성전자의 2020년 영업이익 예상치를 기준으로 사업부별 비중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크게 4개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반도체 사업부, IM, 즉 핸드셋, 스마트폰이죠. IM 사업부, CE, 가전 사업부, 디스플레이 사업부 이렇게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전에 하만이죠. 스피커, 하만을 포함해놨습니다. 그래서 CE 외라고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 사업부별 비중을 보면 반도체 사업부가 61%, 2020년 영업이익 기준으로 18조 예상하고요. IM 사업부가 전체 영업이익의 28%로 8조 원 이상, 가전 CE 사업부가 7%로 2.4조 원, 마지막으로 디스플레이 사업부가 3%, 약 1조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이론상으로 분할을 해보겠습니다. 분할을 하면 현재 삼성전자 금요일 종가를 52,000원으로 가정하고 52,000원으로 가정했을 때 4개 사업부로 분할을 해서 별도의 회사가 됐을 경우 이론적인 주가는 반도체 사업부가 31,720원, IM 사업부가 28% 비중이니까 14,650원, 가전 CE 사업부가 7%로 3,640원, 디스플레이 3%를 차지하는 디스플레이 사업부가 1,560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걸 실제로 분할했다 그러면 이론상은 반도체 사업부가 이론상 주가가 31,720원이지만 분할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반도체 사업부 주가는 현재의 52,000원 수준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 이 의견이 증권시장의 대부분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사업부 주가가 삼성전자 전체 주가로 복귀를 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삼성전자와 관련이 있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반도체 산업, 반도체 업종 속에서 업을 영위하는 모든 종목들, 부품 및 장비, 전공정, 후공정 할 거 없이 그런 관련 모든 종목의 주가는 삼성전자의 주가 레벨업과 함께 같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기업 분할을 통해서 반도체 사업부가 주가가 저렇게 높이 올라가고 그런 결과로 반도체 관련 다른 업체들의 종목이 주가가 올라가면 무엇이 좋으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예. 삼성전자가 분할을 통해서 반도체 사업부의 주가가 삼성전자 원래 주가로 회귀가 되면 전체 코스피, 코스닥 지수 상승은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즉, 삼성전자 반도체 주가가 올라가면 관련된 모든 종목들이 따라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전체 지수가 상승을 가져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반도체 관련 산업, 창업이 활성화되고 창업이 활성화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면 한국 경제의 플러스 성장을 다시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플러스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더 기름을 부을 수 있다. 불난 곳에 붙여지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더 잘 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증시가 특히 미국, 유럽 증시가 본격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떨어진 게 2월 19일입니다. 2월 19일을 100으로 놓고 최근에 증시 반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의 주가를 보면요. 지금 그림에서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S&P 500과 유로스탁 600, 그 다음에 러셀 2000, 미국의 중소형주죠. 이 3개 지수를 비교를 했더니 그림이 안 보이시면 왼쪽에 설명해 놨죠. 상승을 하긴 했지만 S&P 500이 85% 수준으로 올라왔고 유로스탁은 77%, 러셀 2000은 73% 올라왔습니다. 즉 반등을 했지만 가장 큰 반등을 이루어낸 증시가 어디냐? S&P 500입니다. 그렇다면 S&P 500 인덱스가 저렇게 가장 강한 반등, 나스닥은 더 많이 반등을 했죠. S&P 500 인덱스의 강한 반등 이유는 무엇이냐? S&P 500 인덱스의 50% 이상이 IT와 헬스케어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로스탁, 유럽도 좋은 지역이고 좋은 회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글로벌 회사 중 유럽 회사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러셀 2000 중소형주 당연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증시가 반등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반등이 IT 헬스케어가 올라간 게 아니라 정리된 이후에 세계가 빠르게 발전할 텐데 그 발전의 원동력, 성장의 원동력은 결국 IT라 보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즉 삼성전자 기업 분할을 유도하는 정책을 통해서 실제로 기업이 분할되고 그로 인해서 반도체 사업부가 삼성전자의 원래 주가로 회복이 되는 순간 거의 많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같이 오를 것이고 코스피와 코스닥이 올라가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 창업의 동력, 반도체 산업의 추가적인 기술 활성화 동력까지 확보하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어차피 투표는 끝났고 누구를 지지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정권을 잡았으면 꼭 말씀드린 세 가지 정책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증시도 올라갔고 여러분의 주머니도 플러스 되고 경제도 성장하면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힘차게 비상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잘 보셨습니까? 이제 이 방송이 나가면 우리 개나리 분들 이제 다시 한번 철이 지났지만 이야기 하시겠죠? 주식 투자자를 위한 거냐? 뭐 그런 욕을 하시겠지만 부동산 투기보다는 증시 상승이 경제 성장에 훨씬 유리하죠.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이 증시에 관심을 두죠. 꼭 증시 상승을 이끌 수 있는 경제정책, 좋은 정책이 펼쳐져서 많은 사람들이 창업에 나서고 그로 인해서 국가 경쟁력도 나아지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저는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해외 주식은 하고 싶은데 환전 비용 때문에 부담이신가요? 환율 우대 100% 이베스트 투자증권